일단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요. 주심 재판관도 정한다고 합니다. 또 한동훈 대표는 오전 10시 30분에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은 오후 3시에 의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수감되는 날이고요. 또 내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첫 번째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주에 한 줄 총평부터 듣고 갈까요? 무너지는 집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너지는 집안. 네네. 예. 지금 국민의힘 얘기예요. 국민의힘. 물론 뭐 무너진다라는 표현이 다르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만 왜 그런 표현을 썼냐면 오늘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마도 사퇴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의 본인만이 아니라 이 당이 지금 온전하게 임기를 채운 대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21대 총선의 마지막 22대 총선의 시작 이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정부 이후에 한 2년 한 수개월 됐죠. 한 3년 가까이 됐는데 예. 늘 대표가 교체가 됐다. 비대위가 됐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비대위가 됐다. 근데 늘 그러니까 대표는 어쨌든 2년 임기잖아요. 2년 임기를 채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외압에 의해서 대표 내려와라 해서 대표가 내려오는 네. 뭐 이준석 대표 체제, 김기현 대표 체제, 그리고 또 뭐 한동훈 대표 체제 선출된 사람들 세 사람만 뭐 먼저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 중간중간에 정지석 비대위원장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네. 있었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아직도 계속 3년 동안 출렁거리고 앞으로도 계속 출렁거린다. 가라앉지 않고 그러니까 뭐랄까 목표를 향해서 큰 뿌리 내린 정당이 아니라 그냥 떠다니는 정당이라는 것이죠. 떠다니는 정당이다. 이게 지금 또 탄핵 국면과 맞물리다 보니까 그렇죠. 대표까지 무너지고 어떻게 수습을 할런지 이게 네네.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의총장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쏟아졌다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 상당히 좀 분위기가 격앙됐었던 것 같아요. 뭐 한 대표를 향해서 당장 여기서 나가라 뭐 이런 고성도 오갔다고 하고 뭐 반말조로 좀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한 대표의 이 얘기 때문에 조금 의원들이 격앙됐던 것 같아요. 뭐 내가 탄핵 투표를 했습니까? 제가 계엄했습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네네. 사실 탄핵 투표가 가결된 이후의 대표라면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의원들에게라도 좀 정리하는 말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건 약간 좀 싸우자는 느낌의 말투로 들리긴 하거든요. 글쎄요, 이제 그 모든 건 이제 맥락이 필요하겠죠.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였는지 그리고 또 이 말이 나오게 된 직전의 상황이 어땠는지가 모르는 어땠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 말만 갖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네. 텍스트가 아니라 컨텍스트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왠지 앵커님 우리가 텍스트가 아니라 오디오로 들리지 않으세요? 오디오로 들려요. 말투가. 들리죠. 네. 말투가 들리죠. 예. 한동훈 대표도 네. 어떻게 말투를 했는지. 며칠 전에 또 의원총회장에서 그 모습 약간 그대로겠죠. 설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 네. 그대로겠죠. 또 예. 거기서 고함 지르던 의원들이 여기서도 거의 비슷한 어떤 톤, 그럼 딴 분들이 했겠지만 예. 비슷한 톤이었을 것 같아요. 오고 가는 공방. 그러니까 이건 저는 어쨌든 양비론입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의원들도 지금 저는 아까 무너지는 집안 말씀드렸지만 이 무너지는 집안의 이유가 이거예요. 꼭 탓을 하는 거예요. 탓.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누구 탓이냐를 부터 찾는다. 그렇죠. 네. 이건 대표 탓이야. 이렇게 늘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계엄령을 내가 했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이 최근에 그러니까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총선 때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이종석 국방장관을 내가 호주 대사로 임명했냐. 그렇죠. 그리고 예. 내가 의료 대란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했냐. 이런 고비고비마다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예. 이해할 수 없는 그 네. 총선 기간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보들이 뭐 나중에 보면 그게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분석이 많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걸 막을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대한 답답함 지금도 역시 가장 지금 이 탄핵 국면으로 접어든 사실 탄핵 국면은 3년 내내 있었어요. 예. 그게 별로 대중들의 어떤 호응을 못 얻어서 그렇지 그렇죠.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계속 집회에 있었어요. 네. 이 한 100여 명에서 뭐 1000여 명 많게는 그 정도여서 그렇지. 근데 이게 완전히 막 수십만 명이라고 주최 측 추산이 나온 이유가 계엄 때문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한동훈 대표는 계엄을 내가 하진 않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원인 제공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그렇죠. 하지 않았냐.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표현이 사실 그렇게 표현한 건 저도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그날 의총장도 그렇고 의총장에서의 모습도 그것 때문에 친한계에서의 일부가 등을 돌렸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태도들이 사실상 한동훈 대표에게 장점이자 약점 단점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모두 다 알죠. 예. 그런데 마지막까지 어쨌든 이 집안은 서로 탓을 하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한동훈 체제로서의 한동훈 체제로서 말씀하신 대로 친한계 지도부조차도 한동훈 대표의 그런 말투라든지 의총장에 와서 의원들 상대로 하는 이제 어떤 말들을 듣고 사퇴 의사를 밝힌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의총장에서 퇴장한 직후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뼈아플 것 같아요. 친한계를 처음에 전당대회 때도 친한계 지도부를 좀 최소 몇 명은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도부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였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장동혁, 진종호 두 최고위원이 사퇴를 표명하면서 순식간에 지도부가 붕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이 중간에 한번 안 그럴 것처럼 또 얘기를 했는데 뭐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 네네. 했었는데 그 표현은 그때 친한계 내부에서는 기자들에게 이제 장동혁 최고 안 나갈 거다라고 단언할 정도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고 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사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웃으면서 장동혁 대표를 배웅하는 네. 당 대표실에서 그 사진이 결정적으로 이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들었는데 사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안 바뀌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안 바뀌었던 것 같고 그 마음은 계속 유지됐던 것 같고 이유는 이겁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래요. 한동훈 대표가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이끄는데 실패했구나 하는 생각.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공통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것도 검사 얘기하면 좀 싫어하실 분들이 뭐 있는데 다들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 검사 출신의 어떤 의미에서 좀 한계가 아니었을까. 검사 출신들은 늘 내가 무조건 옳아야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 내가 옳지 않으면 공권력이라는 걸 행사할 수가 없어요. 검사한테 주어진 공권력. 예.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해야만 이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이 범죄자들과 함께 있는데 범죄자들의 사정도 들어야 되고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처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네. 나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게 옳다라는 길에 가야 된다라는 자기 쇠뇌가 필요한 직업이 검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라는 게 물론 이제 팀을 구성해서 하기도 하지만 사실 고독한 결단이거든요. 뭐 군인들도 그렇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설득하고 또 이렇게 그 어떤 세를 형성하고 이런데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의 4개월 만에 실패, 뭐 이건 좀 노정되지 않았나? 어떤 의미에서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 세력화 이게 안 됐다. 한동훈 안 됐다. 대표의 어떤 인간적인 장점이라든지 또는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보였으나 이 한동훈 대표가 뭐가 안 됐냐면 예를 들어서 노무현 후보, 노무현 의원 그러면 지나가는 저를 붙잡고 기자를 붙잡고 4시간을 얘기해요. 지방 분권을 꼭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꿈을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안희정이나 이광재는 그 꿈을 함께하는 사람이지 뭐 상하관계라든지 뭐 노무현파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꿈을 같이 하는 네네. 동지 개념. 네네. 네.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한다는 게 동지잖아요. 예. 근데 그런 개념에 한동훈 친한이라는 어떤 그룹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던 게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싶은 거죠. 그 한동훈 대표의 뭐 말이 나중에 또 평가를 받겠지만 그 과정에서 의원들의 뜻을 구하고 정리된 의견을 바깥에 얘기하고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의총에서 매번 그게 좀 지적이 됐던 것 같아요. 왜 맞습니다. 대표는 예. 우리와 상의하지 않은 의견을 그렇게 바깥에서 얘기를 해버리냐. 뭐 이건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울 수는 있잖아요. 특히 맞아요. 그거 같아요. 그 대통령이 12.12 담화 이후에 내란을 자백했다. 여기에서 이제 의원들이 좀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 예. 한동훈 대표가 두 가지가 사실 그때 미스였어요. 전략상 하나는 그때 뛰쳐 들어갔으면 안 돼요. 의총장에. 그러니까 의총장에 네. 이미 자기가 다 기자회견을 했고, 근데 뜻밖의 대통령이 담화를 했어요. 근데 그 의총장은 뭐야? 원내대표 선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한 번만 좀 조금 참았으면. 근데 거기서 뛰쳐 들어가서 내란죄 자백. 그러니까 뛰쳐 들어간 태도와 그 다음에 내란죄 자백이라는 내용 다분히 그때 당시에 어떻게 느껴졌냐면, 예. 김태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표가 개입을 했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친윤계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 때문에 예, 들어갔다. 투표를 지금 하기 직전이잖아요. 그리고 예. 정견 발표를 할 순간이었어요. 그게. 예. 근데 대표가 들어가서 지금 담화 보지 않았느냐 자백을 했다. 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권성동 후보는 안 된다. 이 소리로 사실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